네, 안녕하세요. 차턴생입니다. 자, 오늘 HLB 0.1% 하락 마감했는데요. 일단 3일 전에, 이틀 전이죠. 마이너스 3% 마감. 그리고 어제 플러스 0.11% 마감. 오늘 마이너스 0.11% 마감. 사실 이 3일 전 종가랑 동일한 상황입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주가가 변동성 없이 흐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지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걱정되는 분들 있을 거고, 지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현재 구간에서 거래량을 좀 보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죠. 저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건 어쨌건 지금 89,000원 구간에서 매도할 사람들은 다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매도할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면 거래량은 올라갔겠죠. 근데 거래량이 줄어든다라는 건 매도한 사람들은 거의 다 매도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제대로 대응에 대한 부분,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을 세우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크게 여러분들이 변동성 없이, 흔들림 없이 가져가려면 올라갈 것만 생각을 하자.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3월 20일 전까지는 이러한 변동성이 좀 나오더라도 올라갈 것만 생각하고 있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환사채 600억에 대해서 제가 오늘도 금감원에 계속적으로 통화 연결을 했는데 금감원은 전화를 지금 안 받아요. 근데 일단 거래소는 잘 받기 때문에 거래소에 한 번 더 전화해 봤을 때 제가 아까 이런 내용을 좀 전달을 드렸죠.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요거 보면 관련 규정이 지금 금감원이나 거래소주권이나 지금 이야기하는 게 3월 8일 토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청구가 통화 한번 됐었는데 그 이후로 안 됩니다. 그래서 3월 8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청구가 가능할지 월요일에 청구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토요일이라 금요일에 청구를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전환 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쵸? 전환 청구권을 행사할 때 이 추가 상장은요, 거래소에서 추가 상장을 시켜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전환 청구하는 걸 예를 들어 상장사 A가 있습니다. A라는 상사가 있으면 이 돈을 빌려준 이 채권자 B라는 애들이 A라는 회사에 전환 청구를 하면 그죠? HLB가 전환 청구 공시를 하고 거래소에 추가 상장 요청을 하고 이거를 이제 보고 거래소가 추가 상장을 해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단 상장 당일에 바로 해서 물량이 나오는 건 힘들다라고 합니다. 거래소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제가 어제 통화도 해드렸는데 되게 딱히 또 한 번 더 통화한 내용은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환 청구 관련된 부분들을 거래소에 추가 상장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소 직원 말로는 바로 철회되기는 어렵고 빨라도 2,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상장될 가능성이 낮고 다음 주에 상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아무리 빨라도. 그러면은 이제 기땡TV의 얘기로 보면은 지금 구간에서 뭐라는 거예요? 추가 상장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추가 상장돼서 목요일부터 당장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기땡TV는. 그쵸? 근데 보면은 그런 게 좀 많이 힘들다,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주가가 올라갈 때 계속 뭐라고 하죠? 올라갈 때 이거 올려서 전환 청구권 행사에서 시비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지금 구간에서 주가 안 올리면서 시비 물량 팔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 기회 줄 때 팔아라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시비 물량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83만 주란 말이야. 83만 주. 자, 이게 실질적으로 추가 상장이 공시가 뜨면 투심이 어떨까요? 투심이 안 좋아지겠죠. 왜? 언제든지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주가가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이 투심이 안 좋은 이 상황에서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C 물량을 팔게 되면 이 물량을 제대로 적절하게 다 매도를 할 수 있을까요? 힘들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오늘도 보면 거래량 얼마죠? 오늘 거래량 95만입니다. 95만에 어떻게 됐어요? 0.11% 마감됐어요. 11% 마감. 근데 중요한 건 이건 빠지고 마감된 게 아니라 올랐다 내려갔다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매수 매도가 힘겨루게 했어요. 매수 50만 주, 매도 50만 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100만 주 정도의 거래가 나온 거다. 그러니까 매도가 조금 1만 주 정도 많았겠죠. 마이너스 0.11%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83만 주의 매도 물량을 쏟아낸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친구들이 물량을 쉽게 팔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분위기에서 어렵다라는 거죠. 이 분위기를 최대한 띄워놓은 상태에서 물량을 매도를 해야지 뭐가 돼요? 뭐가 돼요?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건 한 가지입니다. 어쨌건 물량이 매도가 나오기 전에 강한 상승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전환 청구권 공시를 안 하더라도 매도를 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월요일에 만약에 내가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아무리 빨리 팔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장사에서 거래소에 신청을 하고 거래소에서 확인하고 추가 상장을 해주는 데까지 2, 3일이 걸린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래소 토요일에 일 안 하잖아요. 그 월요일에 이거를 취합해서 거래소에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2, 3일 정도가 걸린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12, 13 정도를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청구되는 건 뭐 14일이라고 해도 권리금을 때리면 10일, 10일 빨라도 이때 진짜 빨라도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봐요. 저는 수요일, 목요일 요 정도. 그리고 13일에 뭐가 나오죠? 13일에 HLB 생명과학의 최대주라기보다는 사장 조용훈님의 물량이 나옵니다. 그 매도 공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 그림상 다음 주 분명히 12물량 털어내기 전에 급등을 만들어내면서 12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 시장에서 묻혀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주가가 엄청난 거래량과 폭등이 나왔을 때 거기에 세력들은 어떻게 얹어서 물량을 그냥 매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승인되면 더 갈 텐데 뭔 소리세요? 말씀드리죠. 승인될지 안 될지 저는 그거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FDA에 대해서 지금 기땡TV는 승인이 안 된다라고 하죠. 그죠? 저는 뭐라 그래요? 저는 FDA 관련 승인 된다요? 저는 모른다라고 합니다. 아니 뭐야 승인이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왜 모른다고 하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웃긴 게 주식하면서 저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승인 될지 승인 안 될지 어떻게 알죠? 전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아니 이런 OS 데이터의 이런 부분들 너무나 좋고 전체적인 그림상 승인이 되는 게 당연히 맞죠? 그죠? 근데 이거는 승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승인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정확히 아셔야죠. 그래서 만약에 EIR이 VAI가 나온다라고 하면 승인 확률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올라가죠. 승인 확률이 올라가면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어때요?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급등이 나와요. 그러면은 승인이 된 거예요? 아니죠. 기대감으로 급등이 나온 거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일부 물량은 대응을 해야겠죠. 이 관점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올라간다라는 건 무조건 승인될 거니까 무조건 버텨라 이게 아니라 지금 관점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이 그림도 분명히 매물 수화가 들어간 부분이고 많은 개인 투자자가 지금도 수익 중인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를 흘린다라고 했을 땐 이거는 세력들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손해를 볼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래량을 터뜨려서 주가를 올릴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이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맨날 똑같은 얘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계속 일단 당분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급등했을 때 매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현 구간에 일단 버텨내야 된다. 자, 개인 투자 평단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은 평단가 어떻게 돼요? 자, 이 9만원 밑으로 평단가가 얼마나 있죠? 많은 사람들이 90%. 9만원 밑으로 얼마나 있다고요? 9만원 밑으로 90%의 물량이 있다. 보이시죠? 9만원 밑으로 90%의 물량이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10% 물량은 어디 있는 거예요? 9만원 위쪽으로 있는 거죠. 나머지 10%의 물량은 9만원 위쪽으로 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죠? 올라갔을 때 위에 매물이 10%밖에 없다. 올리기 쉽나요? 어렵나요? 올리기 쉽죠. 그럼 지금 개인 투자자 몇 프로가 수익 중이에요? 90%의 개인 투자자가 수익 중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개인 투자자가 다 수익 중이라는 건 주식은 뭐예요? 주식은 치킨 게임이죠. 누가 이득을 보면 누구는 손해보는 구조. 지금 90%의 개인들이 수익을 보고 있다. 그럼 나머지 10%는 누구예요? 세력이죠. 세력. 그럼 이걸 역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가를 올려서 이 세력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다른 개인 투자자가 받아줘야겠죠. 저는 이러한 계산적인 플레이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서 동의할지 안 할지는 그건 여러분의 판단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 전달드리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잘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HLB 관련돼서 분명하게 올라갈 거다. 10만원 돌파할 것이다. 반드시 10만원 돌파해서 장대 양봉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 주변 분들 전부 다 큰돈 벌고 이번에 좋은 2025년 보내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텔레그램만 뭐 안 들어오신 분 이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거의 대부분 거의 다 들어오신 것 같고요. 인원이 지금 3,500명 중에 한 2,000명은 일단 HLB 인원, 죄송해요. 제가 이런 종목들 다 체크하고 있는데 지금은 일단 HLB가 얼마 안 나왔기 때문에 HLB를 조금 강하게 더 체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 공매도 대량 보유자 명단에서 지금 보면은 골드만삭스 최근에 들어왔죠. 그죠? 그리고 웰린치 18년도에 있던 애들 들어왔습니다. 삼성증권 저번 주 목요일에 급등은 들어왔죠. 남아있는 게 모건과 더제이 자산운용. 자, 이 친구들이요. 자, 이 친구들이 쇼스킬 쇼커버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JP가 가장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겠죠. 엄청난 장대 양봉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때를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아니, 쇼스킬 쇼커버 나오면 더 가는 거 아니에요? 더 갈 수 있죠. 자,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부터는 3월 20일까지 장대 양봉이 뜨는 날을 일단 우리는 어떻게 경계해야 된다. 장대 양봉이 뜨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또 올라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분할 매도 후에 수익을 챙긴 이후에 앞으로의 흐름을 지켜볼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구간 HLB 급등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반드시 부탁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만 주가 급등이 나오면 승인 전에 급등이 나오게 되면 어쨌건 우리는 이득이죠. 승인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급등이 올라가면 기대감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할 익절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010-9201 자 6329로 H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뭐라고 남기라고요? 010-9201 6329 H 남기셔서 꼭 텔레그램만 들어오시고요. 영상 설명창에 뭐 이메일 신청 링크라든지 그쵸? 아니면은 뭐 텔레그램에 링크 있으니까 꼭 타고 들어오셔서 신청을 하시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구간 이 흔들기에 어떻게 되나 흔들기에 버텨내야 된다. 어쨌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수익 중입니다. 다 수익 중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솔직히 뻔할 뻔짜예요. 지금이라도 좀 정리할까? 지금 조금만 매도할까? 이런 생각들. 물론 여러분들 생각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야. 세력들이 흔들기 때문에 분명히 건드기 힘들고 해요. 근데 제 눈에는 세력들도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이 많이 수익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같이 좀 잡아가실 분들은 010-9201 6329로 H라고 한 글자 남겨주셔서 꼭 타이밍 같이 잡아봤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조선주 중에서도 제가 조선주 꽤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조선주 이거 저는 1년 이상 올라간다고 봅니다. 이미 상승 탄력 시작했는데 뭐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이나 전체적으로 잘하는 게 LNG선이죠. 우리나라 LNG선 엄청나게 지금 수출이 되고 있는데 얘네들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조선기자재 자 우리가 이런 회사들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힌트 드리면 오늘 이 회사가 주가가 조금 올랐어요. 지수 조선주는 많이 빠졌는데 얘 혼자 좀 찾아보면 나오실 거예요. 어차피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아요. 많아. 예, 다 아는 거 많은 것 같아요. 왜 제가 힌트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알려드렸고 결과적으로 27년, 28년도까지 공급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과 매출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컨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박스권에 있죠. 이 박스권 돌파하면은 이 영업이익과 매출에 대한 부분까지 주가가 선반영받아서 올라가겠죠. 우린 이 부분을 노려서
매집해놓고 올라갈 때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 히든 종목까지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셔서 이 하나오션 34,000원에 우리가 잡아서 올라갈 때 정확히 말씀드리면 55,000원, 73,000원 분할 매도하고 나머지 뭐 3분의 1 정도 물량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10만원 가는 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하고 눌리면 눌림목 잡아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 분할 익절한 금액 조선 히든 종목 아마 다들 체크하고 계실 텐데 이 조선 히든 종목 꼭 받아가셔서 하나오션보다 조금 더 강한 상승 탄력 나올 때 수익 내시기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HLB 관련된 분할 매도에 대한 부분들, 주가 급등했을 때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H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타이밍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조선 히든 종목이 또 뭐냐면은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랑 히든주가 뭐냐면은 자, 먼저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릴 건데 개인적 입장에서 조선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동안 이 조선주에서도 분명히 기자재 쪽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오션이나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이 뭐 단기간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2배, 3배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오션과 어디? HD,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특히 LNG선 쪽으로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뭐 한 달, 2달 안에 3배, 4배 가는 기업들도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잠깐 보면 제가 이 하이젠 RNM이라는 로봇 종목을 여러분들 12월에 공유를 드렸어요. 12월에 공유를 드렸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이 4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5만원 구간 되기 전에 이 구간 4만원대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조선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 전망을 보시면 알겠지만 25년도 말 조선 5개의 상선 해양 수주잔액은 1372억 달러로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여러분들? 190조, 200조예요.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우위, LNG 운반선, 특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LNG 운반선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 자체가 뭐요? LNG선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향후 몇 년간 조선업계의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계 전망에 따르면 LNG선의 인도 물량이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얘는 이미 27년도까지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24년도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가 되었으나 주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한다?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바로 뭐요? 이 차트죠. 보시면은 이번 조선업 훈풍에 올라타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이게 30년 만에 신고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올라간 매물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오션이 매물대 뚫고 신고가 10년 만에 간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해 보시고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자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이 종목 잡아가시면 정말로 높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우리가 사실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은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실적이 찍힐 거예요. 20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1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라면 23년도, 24년도에 수주받았던 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쌓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자재 쪽에서는 좋은 영업이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종목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